왜 무속이냐? 이런 겁니다. 한국인들은요, 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제 노트북이 있고, 지금 이거 생중계도 되고 있고,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어떻게 미래 사회의 모습도 선점해 가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예. 현대의 뭐 사회구조, 문물, 제도와 시스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모든 편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중세의 도덕과 윤리, 인간관계, 예, 평판, 그리고 고대의 심성과 정서, 무의식과 의식. 자, 이건 뭐겠습니까? 중세의 도덕 이건 뭐겠어요? 유교이고 고대의 심성 역할은 뭐겠습니까?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때 하고 아직도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처용, 김수로, 그 무속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예, 양복 입은 어떻게 보면 중세인, 양복 입은 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막 시스템 잘 돼 있고 첨단 문물이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이지만 아직까지도 의식과 심층은 중세와 고대에 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10대, 20대 애들은 이게 뭐냐면 영혼에도 예, 양복을 입히고 양식을 먹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일단은 뭘 어떻게 됐냐면 이제 좀 새 시대가 온다 하면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게 다 빼야 돼요. 우리는 조선시대 연장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신사임당 그리고 이제 누구죠? 그 율곡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뭐 그 이승만이 들어가든 박정희가 들어가든 박태준이 들어가든 아니면 저기 누구야 손흥민이 들어가든 현대 인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이니즈 뉴 이어 구정 세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신정 때 세던가 아니면 차라리 추석 설다 그냥 세지 말고 애들이 즐거워하는 할로윈 데이야 크리스마스 날은 뭐한 3박 3일 4일로 연휴를 해버리고 아니면 5월달 날씨 좋은 날 일주일 동안 통으로 놀아버리게 예 그리고 영어 공용화 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중국적인 뭔가 중세 고대 거기서 그냥 끊어내버리는 거 그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애들만큼은 이제는 뭐냐면 영미적인 가치, 세계 보편적 원리대로 살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부 인권, 예, 사적 자치의 원리, 계약과 신뢰 이런 것들이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것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한중일을 비교할 때 이것이 있어요. 보편 종교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다 예, 유교, 네, 경전 읽고 유교적 관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중국인들도 불교 믿고 일본인들도 불교 믿고 우리도 불교 믿는데 제가 스마트폰에 지금은 좀 없는데 관세음보살 상을 제가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막 중국인 일본인 친구들 보여주거나 톡으로 날려주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관세음보살님 상은 뭐겠습니까? 한중일이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네, 좋아하는 하나의 공유의 하나의 아이콘 상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뭐 성모 마리아나 이런 뭐 커다란 뭐 어머니 여신 이런 게 없냐? 아닙니다. 바로 관세음보살 상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 유교, 불교, 동아시아가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인만의 뭐, 중국인만의 뭐, 그리고 뭐냐면 일본인만의 무엇을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유니크한 것들, 일본만의 유니크한 것들, 중국만의 유니크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중국은 도교, 한국은 무교, 그러니까 무속, 일본은 신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과 중국, 한국을 유니크하게 남들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설명해 준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일본의 신도, 네, 이런 정령의 문화, 애니미즘 문화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렸죠? 피카츄 같은 거, 드래곤볼 같은 거, 그리고 요술공주 세리, 요술공주 민키, 어떤 정령, 어떤 그 마법 공주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의 신도하고 좀 연관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국도 그래요. 섬나라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영국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섬나라들은 뭔가 좀 이런 정령들, 예, 아니면 요술공주, 네, 문제를 뭔가 해결해주는 무슨 마법에 부리는 공주 이런 문화가 좀 있지 않나. 그 해리포터도 영국 거였나요? 네, 영국 거. 네, 맞죠? 네, 근데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저기 일본 비슷한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만의 뭔가 설명하려면 신도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만의 뭔가 역시 도교로 해야 되는 것인데 뭐 대만이든 뭐 상해든 그렇고 뭐 해외 화교 뭐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거기 봤을 때 꼭 한번은 도교 도관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서 중국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중국인들과 우리가 대주들은 중국인들만의 특성들이 좀 이해가 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쉬워.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요술공주, 세리, 민키, 뭐 세일러문 보고 자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천사소녀 네티인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하나의 문화의 그런 겁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너무 설명이 긴데, 아이고, 무속무교란 게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유교하고 무속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 설명이 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유교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자, 유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인간 하나하나가 도덕적이지 못한 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조금 바꾸면, 좀 어렵게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누구가 군자로 거듭나야 됩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군자로 거듭나야 사회에 공동체의 어떤 화합과 평화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교는 모든 문제들을 어디로 환원시키는 겁니까? 정치인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쥐어야겠습니까? 더 도덕적인 인간이 권력을 쥐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교 사상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자, 근데요, 유교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도덕을 가진 사람이 저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게 유교의 그런 결론인데,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 공인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짓 했다, 이렇게 뭘 했다 해서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다, 이것을 참 인증받고 인정하는 것이, 공인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훨씬 쉽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해요, 내가 이렇게 군자예요, 이것이 아니라 남을 까야 됩니다. 저놈이 저렇게 상명오륜을 어겼습니다. 저놈 저거 순 불이부충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남을 음해해야 뭐가 됩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군자가 되는 것이고, 저놈을 소인으로 만들어 놓아야 내가 권력을 질 또 정당성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암투와 어떤 모략, 상대방을 공격하는 음해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유교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극을 보면 뭡니까? 예, 저놈 저거 불이부충하다. 응? 그러니까 내가 정치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무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교는 모든 문제들을 어디에 환원시킨다고 했습니까? 도덕으로 환원시킨다고 했는데, 유교는 무속은 어떻게 환원시키는 겁니까? 자,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 예, 귀신 때문에 생긴다. 어떤 귀신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까? 한을 품고 죽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귀신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인데, 자, 유교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거듭나고 군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누가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도덕적인 군자로 거듭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심하게 되는 것인데, 무속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 있고 그 귀신과 나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데, 그 귀신에 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을 풀어야 합니다. 예, 한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걸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까? 무당의 주인공이 되어서 굿이라는 어떤 의례와 형식을 통해서 그 귀신의 한을 풀어 주어야만 인간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무속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자, 유교는 문제를 다 어디로 환원시킨다고 했습니까? 도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쥐어야 되는 겁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권력을 쥐어야 하겠지요. 도덕적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고 인증합니까? 일단 과거 시험을 통해서 경전에 해박하면 제가 군자다, 아니면 남을 잘 까서 제가 소인이라는 것을 천하에 공인시키면 내가 상대적으로다가 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무속은 뭐겠습니까? 누가 권력을 쥐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한을 품고 죽은 망자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내가 잘 대리하고 대변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권력을 쥐고, 네,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는 박정희를 팔아서 대통령이 되었고, 문재인은 누구 팔았습니까? 노무현을 팔았지요. 그리고 뭡니까? 박주민 같은 사람은 뭐겠습니까? 세월호 파리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었고, 지금 뭐라 어떤 얘기 나옵니까? 선거 치면 나중에, 예, 박주민을 중심으로 당권 도전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박주민이 뭘 했지요? 임대차 3법 통과시켜서 전세 이것을 엄청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산 사람들은 고통받겠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뭐 때문에? 예, 내가 내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의 망자들이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의 하늘 풀 적임자이고, 나는 그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져도 된다고 이렇게 공인받아서 국회의원 2번이나 했고 당권 도전까지도 하게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교는 도덕을 파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무속은 바로 뭡니까? 망자를 파는 인간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세월호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무속적인 걸로 퇴행을 좀 하게 되었다. 아니면 내재되어 있는 무속적인 것들이 더 많이 좀 정치에까지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서 한국 사회가 좀, 한국 정치가 좀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불행은 정령 혹은 귀신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인간은 국가 제의를 통해 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믿음과 의식, 관습의 체계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무속입니다. 자, 특히 근데 누가 중요합니까?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 귀신의 한을 푸는데 누가 중심에 나서야 됩니까? 접신의 능력이 있는 누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까? 무당이 나서야 되는 것인데, 무당은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이며 병을 고치는 주술사이며 영계와 인간계를 연결해주는 중매자이고 미래를 점치는 예언자로서 기능을 하는데, 무당, 신도, 신령으로 이루어진 문화, 인식의 체계가 바로 뭐냐면 무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를 다 어디다 환원시킨다는 겁니까? 망자,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의 존재로 환원시키는데, 보통 사람은 그 귀신의 한을 풀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매개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 무당을 통해서 무당한테 가서, 그리고 무당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죠? 예, 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귀신의 한을 풀어줘야만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실, 제가 뭐 지금이야 이런 말 해도 좀 매를 덜 맞겠지만, 제가 한때 종로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거 참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안 좋게 본 것은 아닌데 1년이 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냐면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요, 산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계속해서 있고, 이것을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일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가 엄청나게 스트레스였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좀 불만입니다. 과연 학교 내에 이렇게 굿당이 있어야 되느냐, 죽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세월호 사태의 비극은 우리가 제대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게 안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망자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들, 조형물들이 바로 산 사람들 옆에서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죄의식을 가지게끔 하는, 이것이 과연 세월호 사태의 교훈이고 우리가 올바른 해결 책임 솔루션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학교 내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광화문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의 해결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 옆에 두어서 우리의 죄의식을 자극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바꿔서 제발 동일한 사고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고 눈물샘을 자극하게 하고 죄의식을 가지게 하는 게 과연 세월 사태의 교훈과 결론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무속의 사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망자들을 기념하고 망자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내세우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것도 참 한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것도 참 골 때린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소녀상, 이것이 과연 역사적인 리얼리티와 실제성을 담보하느냐
그리고 이런 비극적으로 죽은 희생자를 팔아서 권력을 가지는 현상이 과연 정당하냐? 이거 팔아서 또 국회의원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미향이 있지요. 이런 정치 현상이 과연 건강한 현상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만들고 싶으면 이것을 전국에 다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나 국회 앞에 갖다 놔야 돼요. 니들이 똑바로 정치 안 하면, 니들이 제대로 나를 안 지키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수모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국에다가 방방곡곡 깔아놓고 겨울에다가 여기다가 막 목도리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런 게 과연 이것이 건강한 사회 현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귀신은 귀신의 세계로 가는 게 맞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로 가는 게 맞고, 예, 그리고 사람이 정치 사회의 문제의 또 근원을 귀신의 한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계속 망자를 팔고 망자를 파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는 현상은 저는 좀 이것은 우리가 정치에서 좀 제발 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 2006년 그 독일 월드컵 때 한국과 프랑스가 둘의 1대1로 비교해서 자기 경기 잘했는데 상대 감독이 누구냐면 도메니크라고 해가지고요. 점성술사였어요. 감독인데 점성술이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중국과 성과가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뭐냐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신부님들이 중국 대만의 누구한테 어떤 스승한테 뭘 배워서 사주를 배운 다음에 프랑스의 점성술을 확 업그레이드 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자, 유럽의 점성술도 그 전제가 뭡니까? 자, 여러분 사주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딱 태어났을 때 어머니 태출 딱 자릅니다.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그 기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랑 1시간 후랑 뭐가 다릅니까? 수성과 금성의 위치와 궤도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이 다 다르면 누구는 수성의 에너지를 60%, 누구는 화성의 에너지를 50%.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이 수성과 목성과 화성과 토성 그리고 뭐지 그 금성 이것들의 에너지가 기운이 들어오는데 인간 안에 이런 별들의 기운이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 물고 빨고 하는지를 봐서 바코딩을 해봐서 인간 몸과 마음의 사용 설명서와 운명의 지도를 읽는 게 바로 뭡니까? 사주지요. 근데 서야의 점성술도 기본적인 전제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별자리에 별들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 이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주와 점성술을 서로 만나서 이해할 여지가 있는데 중국학의 성과가 프랑스로 이입되어서 점성술이 발달이 되었는데 그 도메니크란 감독이 이렇게 합니다. 지단, 또 당시 누구 있었지? 마케렐레, 비에이라, 또 누구 있었지? 앙리, 그리고 또 누구 있었더라? 그 바르테즈, 그리고 리베리 있었는데 선수들의 별자리를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라인업을 짜고 이것끼리는 상극이니까 같이 뛰면 안 돼. 얘는 이거니까 나중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짰는데 그걸 보고 프랑스 내에서 저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미친놈이라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의 정상들도 보면요. 뭐 처칠도 그렇나, 그리고 레이건 특히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역술이 있는 거 점을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받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외국이라고 해서 관상, 그 풍수 이런 거 안 볼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거기도 이런저런 술사들이 많이 있고,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가서 조언을 받고 무슨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절대로 점쟁이들이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늘 미래가 불안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들의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본능의 영역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외국인들 이런 것입니다. 제가 늘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무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야, 외국도 점 본다. 외국의 그 지도자들도 점쟁이 가서 조언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저는 그러면 참 할 말이 참 기가 막힌데, 야, 외국도 전부 내가 잘 알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만큼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은 망자들의 그걸 팔아가지고 권력을 날로 접수하고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네, 정치를 왜곡시키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호 그거든 광주 5.18이든 아니면
위안부 그거든 노무현이든 지금 당장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망자와 귀신을 팔아서 날로 정치 권력을 접수하고 계속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다. 내가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저는 이건 정말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문제가 쟁점화 되었습니까? 광주의 스타필드 코스트코트 복합 쇼핑몰 만드자 얘기 나왔죠. 근데 민주당 운동권들이 계속 그걸 막아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해서 그쪽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절거진 채로 살아야 우리한테 표주는 기계로 살 거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놈을 아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광주 사람들이 돌도끼를 가지고 멧돼지를 사냥해서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낙후되고 피해의식에 젖어 살아야 평생을 우리 운동권을 표주는 기계로 살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난리가 났습니다. 광주 맘카페 가보니까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해왔다. 무슨 뭐 5.18이니 뭐니 더 이상 제4의 도시로 살지 말고 우리 광주에도 이케아 들어오게 합시다. 스타필드 생기게 합시다.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 생기게 합시다. 이런 여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것도 참 싫습니다. 이쪽은요. 뭔가 선거하겠다 아니면 뭐 당에서 뭔가 하겠다 싶으면 바로 노무현 그 봉합 거기 가가지고 향 피웁니다. 이 새끼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박정희 모습 가가지고 또 향 피웁니다. 죽은 사람한테 향 피우지 말고 사는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정치 이렇게밖에 못해서 여기 국민들 삶이 힘들게 해드렸으니 우리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귀신한테 가서 향 피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말씀들을 경청하는 이런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요 정치에서 탈무속하는 반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엔터나 예술의 영역에서는 이런 무속적인 신기와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이 되어서 뭐 잘 발현이 되어서 외화 좀 많이 계속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정치의 영역에서 있어만큼은 탈무속화가 되어야 된다. 망자팔이, 귀신팔이, 시체팔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무속인 여러분, 저는 절대로 무속 자체를 없어져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무속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복과 기복 서비스, 그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엔터와 어떤 예술의 영역에서는 뭐 정말 좋습니다. 근데 네,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탈무속화 해야 한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 귀신들, 귀신 팔아서 권력을 얻는 이런 현상만큼은 근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당, 이거 너무 또 이게 있었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좀 할 것이에요. 무당에 대해서, 그리고 신령들에 대해서 뭡니까? 무당들이 어떤 걸 모시고 있습니까? 장군신, 대감신, 바리대기, 뭐 공주, 심지어 인천 가면요, 매가도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매가도 장군님을 모시고 또 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양담배 그거 다 공무원들이 단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당집에 집을 급습했더니 양담배가 나오니까 공무원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야 이놈아,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매가도 장군님께서 바치는 건데 말이야, 네가 왜 참견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데, 무당, 그리고 무당들이 모시는 신령에 대해서, 그리고 무당들의 퍼포먼스 의식인 굿에 대해서, 그리고 무속과 한국사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내가 주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일단 무당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뭐 얘기를 해볼 텐데, 좀 지나가고 얘기할 텐데요. 일단 무당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있습니다. 뭐 무당이라는 뭐 명칭, 뭐 만신, 법사, 뭐 명도, 단골, 보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무당은요, 뭐 이것 좀 보시면 돼요.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습니다. 자, 무당의 유형,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다. 이것만 건져가셔도 좀 좋을 텐데요. 강신무는 무엇이냐? 뭐 한강을 경계로서 이북쪽은 강신무가 많고 남쪽은 세신무가 많다고 하는데, 남쪽에서 사실은 강신무가 많이 있습니다. 강신무가 무엇일까요? 신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무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뢰를 받아서 무병을 알아서 내가 운명적으로다가 거부했지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신무는 무엇입니까? 딱 봐도 보이시지요? 집에서 어머니가, 할머니가 무당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그래요. 여자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무당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걔하고 언니가 있는데 둘 중 하나는 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충남 보령의 웅천초등학교 나온 강경화 씨, 제 얘기 좀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무당이 되시걸랑 저 좀 네, 시집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예, 남쪽은 세습문화가 강한데 이쪽은 신통, 이쪽은 가통. 근데 사실은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봤는데 이 사람 집안에 조상 중에서 무당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신불이라고 해요. 얘는 원래 무당의 뿌리가 있었고 무당의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조상 중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강신무가 보통 뭐 저기 세승문보다 실력이 낮고 뭐 영빨이 있고 잘 본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은데 강신무는 좀 이렇습니다. 강렬한 강신체요. 그러니까 무병을 알아요. 크게 앓습니다. 살도 10kg 빠지고 막 이거 특히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병을 앓으면 뭐가 있냐면요. 왼팔 뭐 오른 뭐 이렇게 해서 한쪽만 보이고 한쪽만 들리고 한쪽만 쓰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처절할 정도로 고통을 받다가 신뢰를 받아서 어느 날 그러니까 제2의 어떤 무당으로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만의 모시는 신이 있으면 대감이 되었던, 동자가 되었던, 보살이 되었던, 아니면 무슨 뭐 장군의 신이 되었던 이렇게 좀 있는데 우리가 점집을 찾아갈 때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대감은 이거에 특화되어 있고, 장군은 이거에 특화되어 있고, 무슨 뭐 그래서 대감 같은 경우는 아들이 수능 보거나 그런 거 할 때, 뭐 장군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뭐 선거를 치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의 영역에 있을 때, 자, 그리고 내가 누가 가족이 중에 아파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약사불 보살한테 가야 됩니다. 약사불 보살을 몸주신으로 모시고 있는 강신무한테 가야 되는 것이고, 연애가 정말 안 풀린다 싶으면 무슨 동자, 무슨 선녀한테 가야 되는데, 동자신을 모시고 있는 그 무당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자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말이 좀 간드러집니다. 언니 아직도 그 남자 못 잊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마다 모시고 있는 신마다 특화된 기능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좀 보고서 잘 좀 찾아가 봐야 내가 좀 가성비 있는 그게 좀 될 수가 있는데 세승문은 이래요. 혈통, 사대권 뭐 이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할머니가 무당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할머니 뭐 그 굿당 뭐 상차림하는 거 도와드리고 스텝으로 참여해서 같이 뭐 붓도 좀 뭐 쳐드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저절로 무당 일을 배우게 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하면서 내가 절로 무당이 좀 되는 것인데 뭐겠습니까? 일종의 세습, 그리고 계승인 것인데 단순히 직업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아바리도 물려받아요. 특히 전라도 때 가면 이거 단골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동네는 무슨 리는 어느 단골에 나와버리고 어느 무당에 나와버리고 여기 면은 이 40, 50 가구는 누구 무당에 나와버렸는데 그 할머니 무당이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이 사람이 대를 이어 무당이 되면서 그 뭐냐면 무당 그 어머니나 할머니 무당이 케어하고 관리를 해주던 그 마을 전체도 내가 뭐냐면 이어받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매매, 예배당 매매 이런 권리금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당도요. 내가 계속 무일을 해왔는데 내 이것을 이어받을 아들, 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말짱 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리금을 받고 이제 네 동네 네가 여기서 네가 무당 일을 해. 나 이제 더 이상 늙고 애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요. 자, 이거 좀 특정 지역에 대한 아니면 뭐 특정 종교에 대한 평화의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라는 것이 원래는 이 땅의 반지성주의와 많이 싸우는 주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지성주의와 한몸이 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민감한 얘기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개신교의 메카 이것은 어디입니까? 평양이고 그쪽이지요.
자, 평양에서 그 개신교를 이끌었던 분 중에 큰 어른 중에 누가 계십니까? 고당 조만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를 통해서 서구 문명을 이해를 많이 좀 했어요. 그 쓴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안창호든 그 고당이든 도산이든 기독교를 그걸 파이프로 삼아서 서구 문명의 본질을 이해하셨던 분들이고, 이분은 한 번도 본인의 족보 자랑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평민이었던 걸 얘기했고 조선왕조의 정근대성을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름 서부 개신교는 한국 사회의 수준을 높이고, 그러니까 근대화에 있어서 네이션 빌딩에서 자기 몫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고, 특히 호남에서 목각이 막막한 사람들이 농촌에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이 마구마구 상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품어줄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지요. 그래서 조용규류의 그 뭐였죠? 그게 조용규가 하시는 게 뭐였더라? 순복음교회 있죠. 발음 제대로 저는 자꾸 순대볶음교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하여튼 개척교회라든가 조용기류의 그런 순복음교회를 보면 호남 춘향민들이 많이 좀 있었고, 거기서는 특히 뭐가 있었냐면요, 무속과 붙어버려가지고 무속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게 기독교인지 무속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부흥회인지 이게 구판인지 좀 헷갈리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호남 춘향민들이 많은 교회와 그런 신흥 개척교회를 가보면 뭐냐면 무속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단순히 무속적인 것만이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호남에 있었던 어떤 세습무적인 문화와 그런 관습들이 많이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남 과거에 있었던 호남 쪽의 그런 무속 문화, 호남 쪽의 무속 관습들이 적지 않게 이런 호남 춘향민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녹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금, 교회 매매,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근데 꼭 제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정치가 생물이지만 모든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뭐겠습니까? 생물인 겁니다. 호남민들이 많이 왔으면 그 지역의 문화, 그 관습들이 당연히 섞이게 되는 것이, 그럼 교회도 개신교도 무조건 변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로 막막해가지고 와서 힘들게 와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교회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 품어주고 일요일마다 안식을 주었으니까 그것도 나름 어떻게 좋은 기능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현상을 보고서 기독교가 완전 맛이 갔다, 반지성주의가 돼버렸다, 무속화 돼버렸다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변질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은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개신교는 좀 많이 좀 무속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그럼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이런 과정에 대한 것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예? 간증 맞나요? 간증 과정을 보면요, 무당으로 변하는 신병을 알아서 멀쩡한 사람이 신병을 알아서 무속인으로 무당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유사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개신교가 가장 토착화된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무속적인 것을 다 털어내야 되고 없애야 되느냐, 그건 제가 좀 제가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그건 어쨌든 개신교인들 내에서 논쟁을 하고 어쩌고 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불교도 가보면 수능 100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산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뭔가 좀 하고 있는데, 과연 불교는 무속에 영향을 안 받았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만큼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집착하고 몇 자리 명당 써야 한다고 지랄하고 차례상을 이게 차례는 없어요. 차례의 말은 뭡니까? 차? 올려도 되는 겁니다. 내가 조상을 모신다고 하면 무슨 홍등 백성이 조유리신이 그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뭐 생선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소고기 뭐 과일 뭐 해서 뭐 뭐야 또 그 닭도 삶아서 올려놓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제사상은요 유교식 제사상이 아니에요.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상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본토 가본 본토 중국 가본 그렇게 차릴까요? 아닙니다. 예, 네가 조선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물 한 그릇만 떠다놔도 제사상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제사상 차례상은요 무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일 먹을 것들 잔뜩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돌아가신 조상 귀신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명당 어딨지 막 따지고 막 제사와 차례에 집착하는 것들, 우리나라 유교도 무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들 있는 겁니다. 근데 참, 그래서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속이라고 부르지 말고 무교라고 해라. 하나의 멀쩡한 종교고 사상의 체계다 이렇게 해서 무속이 아니라 무교를 부르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 말이야 기독교라고 하고 말이야 그 개신교라고 하고 유교라고 하고 불교라고 하는데 말이야 왜 무속은 우리 무교는 무교라고 안 하고 무속이라고 하냐? 무교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속을 무교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유교를 유속, 기독교를 기독속, 불교를 불속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 가서 그냥 어떤 커다란 무슨 뭐죠 그 대원칙, 아니면 저기 계신 대타자, 아니면 커다란 삶의 어떤 뭐 이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반성하고 나를 부정하고 이런 초월과 일상과의 긴장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저 가서 내 새끼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저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당장에 내 복만 빈다고 하면, 유교든 기독교든 교회든 뭐 법당이든 아니면 뭐 그거든 이게 다 무속인 것이고, 기독속이라고 불러야 된다, 유속이라고 불러야 된다, 불속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카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수능 100일날 어쩌고 해서 저리 떼돈을 버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목사님, 왜요? 내 주식값이 올랐습니다. 내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역사하셨네. 이런 문화가 옳은 것인가? 그리고 맨날 차례 제사 지낼 때마다 죽은 귀신 조상 때문에 사는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고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게 옳은 것이냐? 내가 아니,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퇴계 종손이라는 분,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은 아버지가 짜장면 좋아했으면 제사상에 간짜장 올리자. 죽은 할아버지 피자 좋아했으면 피자를 올리자. 그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게 진짜 조상 성김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을 따지고 목숨 걸어야 돼. 그것 때문에 돈 많이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들 개고생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조상 섬김이고 그것이 진정한 유교의 정신이냐, 이런 말씀 하신 거 봤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조상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물 한 그릇 떠다 놓아도 그것이 정말 훌륭한 차리고 제사지.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비교 좀 해볼게요. 강신무, 세습무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강신무는 말 그대로 모시는 신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신이 나한테 내려와서 신교가 되는 것이고, 세습무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건,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강신무의 국 같은 경우 정말 신이 내려오셔가지고 신이 다 뭐 하는 건데, 세습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사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자. 그리고 강신무의 굿은 무당과 어떤 신의 일원화, 그러니까 직접화법입니다. 신이 그냥 사람한테 들어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습무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렇게 전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접화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신무 같은 경우 정말로 내가 신들린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냐면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이게 신장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여기서 내려온다는 하나의 신의 통로 같은 그런 것인데, 따로 이렇게 번잡함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강신무의 국 같은 경우는 타악기 중심을 빠르게, 왜냐면 이렇게 빠르게 정신없이 쳐야 사람의 뭐냐면 엑스터시 상태에 빠져가지고 신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앞서 보여줬던 이정현 그 가수의 테크노 댄스도 어떻게 보면 강신무의 국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반대로 세승매의 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런 현악기, 관악기 가지고 느리게, 완만하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그래요. 강신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옷을 막 중간중간 엄청나게 많이 갈아입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신과 나의 일체가 된 것이니까, 하나가 된 것이니까 내가 장군신이면 장군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천연기 신이면 천연용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신들, 우리가 뭡니까? 내가 연기를 할 때, 그 옷을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승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어디가 행사 진행자니까, 행사 진행자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번 안 입고 그냥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무당 하면요. 자, 무당이 되면요. 내린구 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차림을 배워야 되고, 상차림 하려면 뭘 배워야 됩니까? 내가 요리도 하는 거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옷 같은 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춤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악기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북춤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자, 내가 이런저런 무가를 배워야 되는데, 무가 다 어떻습니까? 무슨 랩, 힙합처럼 엄청나게 긴 것도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리가 모래가 나쁜다거나, 뭐냐면 예술적인 재능과 영감이 없으면 절대로 무당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린급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린급 받은 이후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3년, 4년, 5년 동안 배워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독립적인 무당이 되려면 장시간 동안에 도제식으로 신어머니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 뭐냐면 하나같이 예술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엔터적인 재능이라든가 예술적인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상여 이거 하고서 이게 하나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요? 상여 할 때, 만국 공통으로 사람이 죽으면 망자 곁에서 꽃을 주면 되냐면 그 망자의 분노와 한을 사귀려면 꽃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꽃을 꼭 생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도 하지요. 특히 상여 거기에다가 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을 라이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장사하신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죠? 장의사라고 하시죠? 근데 장의사 분이 무당을 불러서 어쩌고 한 걸 봤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창호지를 이렇게 곱게 접어가지고 거기다 염료를 쳐가지고 조화를 만드는 것인데 그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알록달록. 그리고 그것을 그 많은 꽃들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곱게 접어서 색을 입혀서 만드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염쟁이, 장의사, 무당이라고 비하하고 어쩌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창호지 한 개를 정말 곱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접은 다음에 색을 입혀서 그 상여 거기다가 딱 입히는 걸 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진짜 세계 최고의 예술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고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 우리는 염쟁이니 뭐니 무시하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야 된다. 정말 아무나 못합니다. 그걸 접어가지고 색 입히고 어쩌고 해서 장식하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무당도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하나하나 노래 배워야 되지, 춤 배워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죠. 굿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인정이니 별비라고 해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그때 돈을 내가 줘가지고 뭘 한 겁니까? 저 참 무당 참 구성지게 노래 잘하네. 진짜 춤 잘 추냐면 내가 이거 돈을 다 꼬여준 다음에 그때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즉석으로 내 복을 비는 건데요. 와, 특히 사람들 언제 넋이 나가냐면요. 단순히 아까 학생처럼 춤을 잘 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청아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음색이 깡패 이게 하는데, 와, 정말 청아한 목소리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넋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인정과 별비를 마구마구 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의 담지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무당이 되는 과정, 굿을 배우는 과정이 예술적인 감각, 재능의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에서 악용과 그 망자파리가 문제라는 것이지, 이런 무당과 굿, 무속에 있는 어떤 예술적인 어떤 뭐 이런 엔터적인 영역과 그런 트레이닝, 훈련, 이런 또 사람 안에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우리가 잘 살리면 정말로 네, 세계적으로 뭔가 큰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 이미 지금 제가 봤을 때 큰 사고도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것도 생각합니다. 뭐냐 있냐면요, 혹시 비보이들 공연 보신 적 있습니까? 영상으로 봤죠, 영상. 비보이들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한다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비보이들 공연도 일종의 굿의 일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신들들이 춤추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네, 저 사람들 박수무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무당 중에 이런 무당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뭐 그 강신무 세숙만 말했는데 이런 무당도 있습니다. 신방문이라고 해서 제주도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인데, 뭐 강신무와 세승무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명등무라고 있는데요. 자, 장군신이 있고 다리대기 공주가 있고 또 산신이 있고 천신이 있고 용왕신이 있고, 잘 나가는 신들만 모신다, 내린 통해 이를 모시고 해서 구슬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잡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아이신을 모셔서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뒤지게 아팠어요. 지금도 좀 골골한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얘 조상 중에서 어렸을 때 일찍 죽어서 A 상태로 붙은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죽은 아령이라고 해서 사령이라고 합니다. 자, 가까운 친척 중에서 애일 때 죽은 그런 애일 때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아이일 때 죽으니까 억울하니까 들러붙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무당이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 케이스를 뭐냐면 명등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애들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이나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으로 그냥 뭐 이거 장례지는 것이 아니라 대충 어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던져 주고서 돌덩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많았는데, 제가 초등학교가 뭐였냐면 그런 애장터였어요. 그러니까 애장터가 뭐가 있냐면 진짜 대단합니다. 밤에 되면요, 애들이 까르르 웃고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런 죽은 사령이 나름 영험한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러붙으면 사실 무당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좀 있어요. 이런 죽은 사령이 붙으면 뭐가 되냐면요, 국까지는 못 지냅니다. 장군신, 무슨 뭐 대감신, 무슨 뭐 용왕신, 그런 것처럼 국까지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고, 따로 내린 구슬까지 못 받는 건데, 여기까지만 되는 겁니다.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들러붙은 사령한테 물려봐서 보통 무술에 저를 묵구리라고 하는데, 일종의 대개가 뭐가 되냐면 검색 엔진이 되는 거죠. 야후가 되었던, 뭐 라이코스가 되었던, 네이버가 되었던, 다음에 구글에 되었던 일종의 검색 엔진이 되는 것인데, 어떤 퍼포먼스 못합니다. 따로 내린 것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 못하고 국 같은 거 못합니다. 치동도 못하지만 사실 이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모시면 사람들이 왔을 때, 예, 그 사람 대답에 대해서 단기간의 미래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힘은 얻게 됐기 때문에 나름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밥은 먹고 산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런 명등무도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럼 뭐가 있냐면, 그 굿이나 치성은 모르겠지만 단시일 내에 내가 헤어진 남자와 재결합이 가능하냐, 시험이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그 올해 내가 무슨 돈이 좀 궁한데 어디서 돈이 좀 생기겠느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에서 여기서 좀 나름 답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당신 조만간에 애군이 끼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치성이나 굴 하자 이렇게 무작정 말하는 사람들은 돌팔이입니다. 근데 대신 영화만 무당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돈 날 일이 있고 사고 날 일이 있는데 굿 치성 지냅시다. 딱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조만 어딘가 한 달 후에 박시성을 가진 어떤 사장님 우리 낚시나 한번 가시죠 하면서 깨어낸다. 그러면 낚시 간 다음에 거기서 당신한테 돈 꺼달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이 낚시 가자고 하면 가지 말자고 하세요. 그래서 또 뭐냐면 당신 조만간에 집에서 어딘가 수도가 터지고 거기 물이 셀 텐데 그러면 어떠한 일의 나쁜 징조니까 이런 겁니다. 박시성이를 가진 사람이 당신 보고 낚시 가자고 한다. 아니면 집안에 갑자기 뭔가가 일이 생기거나 고양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 말이 맞으면 그때 가서 나한테 한번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정말로 아직까지도 뭐가 돌팔이가 아니고 모시고 있는 신이 영험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인격이든 뭐 능력이 괜찮은 무당은요. 무턱대고 굿과 치성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징조가 들어맞을 때 찾아와라. 그때 가서 또 한번 솔루션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잘 나간 뭐 정말 인격이든 모시고 있는 신의 능력이든 괜찮은 무당일수록 바로 돈 얼마 내서 굿이나 치성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것이 맞떨어지면 그때 가서 한번 치성이든 뭐 무슨 뭐 저기 살풀이든 뭐든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맞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업무라고 해가지고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계속 무당일 따라다니면서 무당 스텝 하다가 나중에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가족이 아프고 죽고 남편을 잃고 아들이 죽고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내가 신을 모셔야만 나한테 불행한 일이 덜 생기고 그럴까봐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예전에는 뭐 아들을 얻어서 대를 이어야 되는지 중요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네가 무당이 되어야만 아들을 얻을 수가 있고 대를 이을 자식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불행을 좀 피해보고 불행을 최소화시켜보고 그러려다 보니까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강신무가 있고 세승무가 있고 일단 진행하시죠. 제주도에 있는 신방무가 있고 또 뭐냐면 죽은 친척 아이를 모시는 어떤 명두무가 있고 생업무가 있다.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참 세 번 타이밍에 참 이게 좀 시간이 부족한데 다음엔 제가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성무 과정 무당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짧게 좀 드리고 그리고 굿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굿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치 이야기도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까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좀 정치에서 나쁘게 엮이는 거 정말 너무 극혐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엔터의 영역과 오락과 예술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응원한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 타고난 그 젊은이들이 무당적인 그런 것도 타고난 젊은이들이 무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엔터의 영역에서 잘해가지고 월드스타 돼서 외화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무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정치인들도 좀 그런 법사, 술사들한테 많이 좀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한다고 우리도 하는 게 정당화되는 피장판에 우리가 알겠지.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많이 그거 좀 우려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쁜 것들을 투사할 여지가 좀 있어서 저는 하나 이거 좀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정교 분리,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정치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또 공론의 장에서 공화국이 있다 보니까 역시 또 민주주의 원리대로 상식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재명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게 그런 사람들 가서 이런 좋은 많이 받고 다 하겠죠. 몇 자리도 아마 이장도 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떤 것 같아요?
김건희 씨요. 약간 그분들이 뭐 친내림 받은 듯한 느낌이 좀. 사실 좀 걱정돼요. 예, 그 나쁜 것도 좀, 좀 무속에 좀 많이 무속과 미신을 좀 좋아하시는 분 같고 그걸 가지고 좀 나쁜 것들 투자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파입니다. 사실 예, 네.